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점심시간은 이제 지났네요. 네, 벌써 1시가 지났고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커피 한잔 마시고 잠시 멍 때리다가 보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훌쩍 갔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사람이 이게 뭔가 맥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날도 덥고 좀 습하면 좀 사람이 좀 처지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번 건강 잘 관리하고 밖에 나가서 한번 땀 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땀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뭐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아주 또 특이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소식이 있는 그런 외부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잠시 볼게요. 이렇게 싼 주식 봤냐? 싼 주식. 도대체 싼 주식이란 게 뭘까요? 그냥 단지 표면상의 그 주가가 싸면 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 주식이 싸면 싼 건지, 뭐 다들 이제 뭐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이 건설사 같던데, 이게 보니까 대전의 1등 건설사네요. 계룡건설이라고 있어요. 계룡건설. 1년 3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야. 3분의 1 토막. 아주 웃깁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을 보니까 연결 기준으로 1328억이야. 돈은 잘 벌었어. 1328억. 근데 시가총액이 아주 골 때려요. 지난 16일 시가총액이 1504억입니다. 1504억. 지난해 3월 25일에 장중 고가인 42,850원을 터치한 후 주가가 계속 내리막이더라. 계속 내리막입니다. 도대체 무슨 뭐 어디 회사 폭탄 맞은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이렇게 빠질까요? 지난해 3월 20일 장중 고가인 42,850원을 터치했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이라는 거지. 16일 종가는 16,840원이에요. 고점에 산 투자자가 있다면 1년 3개월 만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60.7%입니다. 상당히 황당하죠. 이 주식을 보니까 대전의 1등 건설사 계룡건설입니다. 계룡건설. 계룡건설. 뭐 대전 쪽이나 뭐 충청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계룡건설은 대전에 본사가 있어요. 전국 시공 능력평가 19위입니다. 19위. 작은 기업도 아니야. 계열사로 보니까 KR 산업이 있어요. 옛 고속도로 관리공단이고, 그리고 계룡산업, 뭐 KR 유통, 뭐 계룡 장학재단, KR 서비스, KR 스포츠, KR 레저, 이렇게 자회사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리고 공공 부분 수주에서는 2016년에서 19년 4년 연속 1등을 달성했고, 하여튼 공공 건축물의 강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은행 그 통합별관, 뭐 정부 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뭐 대전의 동구청사 등 이렇게 여러 건물들을 지었어요. 지역민들한테는 아파트 브랜드 뭐로 유명하냐? 리슈빌이라네. 리슈빌. 뭐 계룡 리슈빌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게 아파트 브랜드 네임이고요.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해외 영토 확장을 위해서 러시아의 그 하바로브스크인가 그쪽에 주택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그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바람이 좀 새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도 이제 진출했어요. 베트남에도 해외 병원 건설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러니까 여러 세계 지역으로 계속 현재 진출하고 있는 그런 뭐 좋은 기업이에요. 건설사입니다. 근데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떠냐? 18일 날 그 계룡건설 관계자가 그래요. 국제 정세 혼란, 건설 자재비, 원가 상승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해 보니까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 안정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수주 목표를 한 3조 8천억 정도로 잡는 것 같습니다. 8천억, 3조 8천억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하네요. 올해 총 5,766가구, 5,766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분양 그 물량 대비 보니까 30% 이상 이제 줄었습니다. 30% 이상 줄었고, 비교적 수요가 많은 그 서울과 경기, 부산에 이제 분포하고 있어요. 분포하고 있어가지고, 미분양 위험은 높지 않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의 설명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건설은 신성장 동력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던데, 첫째는 BM이죠. 이 BM 분야에 적극 진출해서 건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진화한다는 게 그게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있고, 둘째는 친환경 부분인 에너지 관련 사업에 그런 나선다는 계획도 있고, 셋째는 공유하고 모듈러 주택 등 인구 변화에 발맞춰서 주택 사업의 모델을 다각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2021년 세상을 새롭게 하다 그런 의미를 담은 브랜드 엘리프를 선보였어요. 엘리프. 주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5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을 했대요. 점진적인 배당 확대 등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마련했고, 지난해 연말 결산 배당금이 주당 500원이었네요. 당시 시가 배당률은 2.7%인데 2.75% 정도 되는데, 계룡건설 회장이 그래요. 1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게 회사의 성장 동력을 다양한 부분에서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6일 그 기존 주주 구성을 살펴보니까 총 주식수가 893만 907주네요. 이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이 38.7% 갖고 있습니다. 345만 6,313주를 갖고 있더라. 그 미국의 투자자문사 피델리티 퓨리탄 트러스트가 지분을 8.97% 갖고 있네요. 2대 주주입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한 17.98% 됩니다. 유통 물량은 약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BNK에서는 그 보고서 보니까 계룡건설은 이 공공수주 시장에서 매년 최상위권을 다투는 건설사라고 하는데, 9조 원의 수주 잔액이 말해주듯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에 머물고 있어.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PER하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각각 1.8, 0.2배에 불과합니다. 와, PBR이 0.2배밖에 안 돼요. 1분기 매출이 6,677억이에요. 1조는 안 되네 아직. 전년 대비 6.8% 증가를 했고, 부분별 매출 보니까 건축이 3,28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1.4% 증가, 토목은 1,425억 정도, 자체가 1,346억, 유통이 한 64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매출은 3조 470억, 영업이익은 한 1,490억 정도 전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원에서도 주택시장 침체 후에 향후 1, 2년은 성장세가 강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당분간 수익성이 높은 자체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계룡건설의 자체 사업은 공공택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분 참여하는 방식의 안정적인 형태라고 하죠.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하고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도 지분 투자하고 시공을 병행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지 매입하고 인허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통의 그런 자체 사업과는 다른 방식인데, 하여튼 지금 가장 저평가된 건설주다.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현 주가 대비 66%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빠졌지? 왜 이렇게 빠졌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빠진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겠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왠지 주가가 빠졌다는 게 조금 찝찝합니다. 워낙 건설 시장이 안 좋고 주택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요즘 건설주들이 좀 맥을 못 추는 건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건설주나 뭐 이런 기업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섣불리 덤벼들지 마시고 한번 잘 판단하시고요.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 뭐 기사나 언론 중에서도 이제 막 홍보성 그런 게 많아요. 홍보성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진짠가 하고 덤벼들었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건설 쪽 올라오겠죠. 올라올 겁니다. 그때는 언제, 그때가 정확히 시기를 모르니까 하는 거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